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실적입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해고를 감행하고 있죠. 고강도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한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도체 업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도의 전망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요. 이것은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감한 것도 이유이지만 핸드폰과 노트북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요까지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가 않아서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PER과 같은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생기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적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총 상위 회사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이익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50%가 넘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휴대폰, 반도체, 광고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치솟은 인건비로 인해서 마진이 많이 남지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들은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위해서 1+1 또는 할인 행사를 통해 재고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매출이 유지가 되겠지만 이익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경우 2022년 적자에서 2023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제적인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하였고 또 지난 몇 년간 막대한 투자를 했었는데 이 지출이 마무리가 되면서 비용이 감소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아마존을 제외한 미국의 시총 상위 회사들의 전망은 상당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은 어떨까요? 앞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눈에 띕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0%에 육박하며 심지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3%로 감소하게 되지만 이것은 지분법 주식 처분이익으로 인해서 2021년, 202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높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외에 한국의 기업들의 전망치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현재 무역 의존도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즉 중국에서 감소한 무역 수지를 미국과 EU 등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의 중심인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강한 연준의 긴축 의지입니다. 페드워치 툴에 의하면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고 기준금리를 5% 위로 올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파월 연준 의장이 홀벌커 때의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때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내렸더니 바로 물가가 올라서 더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금리가 20%가 넘도록 올랐었습니다. 2월 FOMC를 앞두고 연초부터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니 연준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꺾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협력할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도 나도 낙관적으로 입장이 바뀌어버린 시장 속에서 긴장의 끈은 놓지 말자는 의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해가는 거시경제와 국제정세에 큰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섣부른 예측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때그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은 설 연휴에 업로드 될 것 같은데 즐거운 설 되시기 바라고 개묘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레드버티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